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요즘 핫한 경제 소식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값, SK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공매도 관련 뉴스 등 매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바로 오늘 2월 4일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오늘 2월 4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헤드라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많이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아까 말한 SK 하이닉스 관련된 것도 있고 공공정비 사업, 뭐 청약 관련된 거, 우선 공급권, 뭐 공매도 부분, 뭐 애플카 관련된 것도 있고 계속해서 비슷한 것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기도 하겠죠. 오늘 이 이사 2월 4일 부동산 대책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왔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니투데이입니다.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에 역대급 투기 조장 대책 외친 시민단체. 무슨 일일까요? 시민단체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나 정세난은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 개발 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민 주거 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 세력 등의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대책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책 발표의 개발 정보와 특혜 계획안을 사전에 알려 투기 세력과 건설업자들의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혜택도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용적률, 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며 이번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은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주도해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 원대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공영 개발을 한다면 무분별한 공급 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분양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분양 주택을 대거 공급한다고 약속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수도권 전체가 투기 시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양 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 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 가구가 살 수 있는 분양주택이라며 실망스럽게도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로또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며 반복되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 발표했던 공공임대 100만 호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또 한번 다른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니투데이고요. 변창흠표 첫 공급 대책을 요약하면 하여튼 83만 가구입니다. 브릿지톡은 이 머니투데이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유튜브 채널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025년까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개발을 활성화해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것이 골자인데요. 하여튼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게 골자인 거죠. 보면 역세권 저층 주거지 낙후지역 아파트 개발 서울 32만 전국 총 83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그중에 수도권은 약 61만 호 그리고 5대 광역시 등 약 2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규 택지는 상반기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1조 제한도 낮춥니다. 사실 1조 제한 낮추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햇빛 중요하잖아요. 그 집에 일조량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근데 1조량 제한을 낮추면은 건물이 더 따닥따닥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일조권 침해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이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진 않은 방향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LH, SH 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분양 계획 등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 한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서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을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달라지는 점을 요약하자면, 어, 지금까지 사업 절차는 지금 단축된다는 거죠. 평균 13년 소요되던 것이 이제 5년 이내로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심의 같은 경우도 개별 심의에서 통합 심의로 바뀌게 되는 것도 있고, 사업 내용 측면에서도 많은 것이 변화가 있네요. 사업 리스크가 조합원이 부담했던 것도 공기업이 리스크를 전담 부담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추가 용적률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아까 여기 경신열에서 말했던 특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투기가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한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포함될 예정이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의 20에서 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분할로 사들여서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 지금 이런 공급 대책으로 정부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는 혜택이 워낙 막강하니 반응하는 정비사업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정권이 다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유지하면 조합원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합이 많이 참여할지 의문이다. 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목상 개발 이익이 적어도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성공 모델이 도출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강남 재건축 조합장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양도세 면제, 재초안 미적용 등의 혜택으로 공공 주도의 개발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과 분양가 규제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시장 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좀 빠졌던 것 중에 하나, 같이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뉴스원에 올라온 기사고요. 정부 이사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없었다. 대전 지역 반응 싸늘. 5대 광역시 구체적 계획이 빠졌다. 수도권 위한 정책.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진행만 수년 걸려 실효성 의문 지적.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지방인 대전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위주인 정책인데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 없이 공급 총량만 발표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목소리인 거죠. 주택을 이렇게 뭐 서울 32만 호, 인천, 경기 29만 호, 5대 광역도시 22만 호 등 8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 5대 광역시의 물량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시큰둥한 반응인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해당 지자체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아파트 분양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 이날 발표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 등은 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여론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무수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방의 여론을 수렴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지방으로선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도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5대 도시의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이 빠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부동산 대책 계속 발표돼도 뭐 서울 수도권 뭐 거기만 뭐 어떻게 뭐 변화가 있겠지. 지방에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긴 들더라고요. 또 좀 지방에도 뭔가 사실 저희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 서울이나 세종의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뭐 거기에 갑자기 이사 갈 일도 없고 뭐 부동산 투기하겠다고 거기에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자인 경우에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른 세상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게 조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좀 평등하게 좀 재산도 뭐 부동산 값이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몇십억씩 오르는 동네들도 있는데 지방은 사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동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끔 씁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좀 남의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전문가들 반응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온 게 보면 거의 분양 받아라, 뭐 주택 이제 매매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매매 수요를 기다리기 위해서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아파트나 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럼 결국엔 전세, 월세 관련된 뭐 임대에 관련된 것들은 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또 뭐 크게 부동산 대책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